인간에게 많은 땅이 필요한가? 레프 톨스토이. 1. 언니가 여동생을 만나러 도시에서 시골로 찾아왔다. 상인과 결혼한 언니는 도시에서 살았고 농부와 결혼한 동생은 시골에서 살았다. 자매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언니가 우쭐대기 시작했다. 자신의 도시 생활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이 도시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깨끗하게 생활하는지,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히는지, 자신이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지, 자신이 어떻게 보트나 썰매나 마차로 소풍을 다니고 극장에 다니는지 말이다. 동생은 화가 나서 상인의 생활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농촌 생활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난 내 생활을 언니의 생활과 바꾸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한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기는 해도 두려움 같은 건 몰라. 언니네 가족은 우리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기는 하지. 하지만 장사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해. 손실은 이익의 형이라는 속담도 있잖아. 오늘 부유하던 사람이 내일 창문 밑에서 발견되는 일도 있지. 우리가 하는 농사가 더 확실해. 농부의 위는 가늘지만 길어. 부자는 못 돼도 배불리 먹을 수는 있어.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배불리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니? 돼지랑 송아지하고 같이 사는 주제에. 예쁘게 꾸밀 일도 사람들과 교제할 일도 없잖아. 네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너희 부부는 똥꼬름 속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때서? 동생이 말한다. 우리 일이 그런 걸. 그 대신 우리는 꿋꿋이 살고 있어. 아무에게도 고개를 조아리지 않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지. 하지만 언니네 가족은 도시에서 늘 유혹에 에워싸여 살잖아.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내일은 악마가 불쑥 나타나 언니 남편을 도박이나 술이나 어떤 미인한테로 꼬드길지 몰라. 그러면 모든 게 허사가 되겠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 남편인 파홈은 페치카 위에서 여자들의 잡담을 들었다. 정말 그래. 그가 말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돼지를 경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올 새가 없어. 한 가지 괴로움이 있다면 땅이 적다는 거야. 땅만 충분하다면 아무도, 심지어 악마조차 두렵지 않을 텐데. 여자들은 차를 다 마신 후 옷에 대해 좀 더 수다를 떨다가 그릇을 치우고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악마가 페치카 뒤에 앉아서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악마는 농부의 아내가 남편을 오만하게 만들어주어 기뻤다. 농부는 장담한다. 자기에게 땅이 있다면 악마에게도 지지 않을 거라고. 좋아. 그는 생각한다. 싸워보자. 너에게 많은 땅을 주마. 땅으로 너를 손에 넣고 말겠다. 2. 농부들 동네와 아주 가까운 곳에 몸집이 작은 여자 지주가 살았다. 그녀에게는 120제샤치나의 땅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농부들과 잘 지내왔다. 즉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영지 관리인으로 고용된 퇴역 군인이 벌금으로 농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파홈이 아무리 조심해도 말이 귀리밭으로 뛰어들거나 암소가 정원으로 어슬렁어슬렁 들어가거나 송아지가 풀밭으로 가버린다. 그 모든 것에 벌금이 붙는다. 벌금을 내고 나면 파홈은 가족들을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다. 그리고 여름 내내 파홈은 그 영지 관리인 때문에 많은 책임을 져야 했다. 가축을 앞마당에 들이게 되었을 때는 기쁘기까지 했다. 여물을 줘야 하는 게 아쉽긴 해도 두려워할 일은 없으니까. 겨울에 소문이 돌았다. 지주가 땅을 팔 텐데 대로변의 여인숙 주인이 그 땅을 사려 한다는 것이다. 농부들은 소문을 듣고 탄식했다. 이런, 그들은 생각한다. 여인숙 주인이 땅을 갖게 되면 지주보다 더 심하게 벌금으로 괴롭힐 텐데 우리는 이 땅 없이 못 살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잖아. 농부들은 다 함께 지주를 찾아가 여인숙 주인에게 땅을 팔지 말고 자기들에게 넘겨달라고 청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비싼 값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지주는 동의했다. 농부들은 땅 전체를 공동으로 사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한두 번 모이기도 했다. 하지만 일은 성사되지 않았다. 악마는 그들을 갈라놓고 의견은 도저히 하나로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농부들은 각자 능력껏 사기로 결정했다. 지주도 이에 동의했다. 파홈은 이웃이 지주의 땅을 20제사치나 샀고 지주가 그에게 땅값의 절반을 1년에 걸쳐 분할 지불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 파홈은 부러웠다. 땅이 전부 팔리고 있어. 그는 생각한다. 내 몫이 전혀 남지 않겠는걸. 그는 아내와 의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땅을 사고 있어. 그가 말한다. 우리도 10제사치나를 사야 해.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걸? 영지 관리인이 벌금으로 때려눕힐 테니까. 그들은 어떻게 땅을 살지 궁리했다. 저축해둔 돈이 100루블 있었다. 그들은 망아지 한 마리와 꿀벌의 절반을 팔고 아들을 일꾼으로 보내고 동서에게서 돈을 빌렸다. 그러자 땅값의 절반이 모였다. 돈이 다 모이자 파홈은 작은 숲이 딸린 15제사치나의 땅을 고르고 지주를 찾아가 값을 흥정했다. 그는 15제사치나의 값을 흥정한 후 계약을 하고 선금을 건넸다. 그들은 시내로 가서 부동산 등기를 이전했다. 그는 대금의 절반을 건넸고 나머지 대금은 2년 안에 지불하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파홈은 땅을 소유하게 됐다. 파홈은 씨앗을 빌려 구매한 땅에 뿌렸다. 농사는 잘 됐다. 그는 1년 만에 지주와 동서에게 진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파홈은 지주가 됐다. 자기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자기 땅에서 여물로 쓸 풀을 베고 자기 땅에서 나무를 베어 말뚝을 만들고 자기 땅에서 가축을 먹였다. 파홈은 자신의 영원한 땅으로 가서 밭을 갈거나 싹과 목초지를 둘러볼 때면 끝없는 기쁨을 느낀다. 그가 느끼기에 그의 땅에서는 풀도 다르게 자라고 꽃도 다르게 피는 것 같다. 예전에 이 땅을 지날 때는 다른 여느 땅과 같아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땅이 됐다. 3. 파홈은 그렇게 지내며 기뻐한다. 어쩌면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농부들이 파홈의 곡물과 목초지를 짓밟기 시작했다.
그는 정중히 부탁했지만 다들 그만두지 않는다. 목동들은 암소들이 목초지에 들어가도록 내버려두고 밤에 방목장에 풀어놓은 말들은 길을 잘못 들어 곡물을 심은 밭으로 들어간다. 파홈은 가축을 내쫓고 주인들을 용서할 뿐 소송을 걸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진저리를 치며 읍 재판소에 고소하기 시작했다. 그도 농부들이 고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대로 둘 수 없어. 그러면 저놈들이 전부 짓밟을 거야. 본때를 보여줘야 해. 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렇게 재판으로 한 번 본때를 보이고 또 한 번 본때를 보였으며 두어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다. 이웃 농부들이 파홈에게 앙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따금 일부러 짓밟곤 했다. 어떤 농부는 밤에 작은 숲에 몰래 숨어들어 속껍질을 얻기 위해 어린 보리수나무 10그루를 베었다. 파홈이 숲속을 지나가는데 무언가 하얀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다. 속껍질을 벗긴 어린 보리수나무들이 버려져 있고 작은 그루터기들이 삐죽 솟아 있었다. 떨기나무 숲의 가장자리만 베든지 한 그루라도 남기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악당은 연달아 전부 베어버렸다. 파홈은 울분을 터뜨렸다. 아, 그는 생각한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그놈에게 복수를 해줄 텐데. 그는 누가 그랬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숑카 말고 누가 또 있겠어. 그는 탐문하러 숑카의 농장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욕설만 퍼부었다. 하지만 파홈은 세면이 그랬다고 한층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됐다. 그는 청원서를 냈다. 두 사람은 법원으로 소환됐다. 재판이 거듭 이어진 끝에 농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파홈은 한층 더 화를 냈다. 촌장에게도 판사들에게도 욕을 퍼부었다. 당신들은, 그가 말한다, 도둑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스스로 올바르게 살았다면 도둑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겠지. 파홈은 판사들과도 이웃들과도 다투었다. 사람들은 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파홈은 더 넓은 땅에서 살게 됐지만 미르 안에서 그의 처지는 더 곤란해졌다. 그런데 그 무렵 사람들이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자 파홈은 생각한다. 나야 내 땅에서 떠날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우리 가운데에 누가 떠나면 우리 공간도 더 넉넉해지겠지. 내가 그들의 땅을 넘겨받아서 내 땅을 넓혀야겠다. 그럼 생활하기에 좀 더 나아지겠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비좁을 거야. 어느 날 파홈이 집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농부가 들른다. 파홈은 농부가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집안에 들이고 먹을 것을 주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파홈이 묻는다. 하느님이 어디에서 당신을 인도해 온 것이냐고. 농부는 아래쪽에서 볼가강 너머에서 왔으며 그곳에서 일을 했노라고 말한다. 말이 오가던 사이 농부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편입되어 한 사람당 10제사치나씩 할당받았다고도 말한다.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호미를 뿌리면 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게 5움큼이 한 단이 될 정도로 빽빽하게 자란답니다. 그가 말한다. 한 농부는 말이에요. 그가 말한다.
그곳에 올 때 자기 손 말고는 가진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했는데 지금은 말 6필에 암소 2마리를 먹이고 있어요. 파옴의 심장이 불타올랐다. 그는 생각한다. 그렇게 잘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좁은 곳에서 공색하게 살 이유가 없잖아. 이곳의 땅과 농장을 팔면 그곳에서 그 돈으로 재정비를 하고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여기 이 비좁은 곳에는 불행밖에 없어. 다만 내가 직접 가서 모든 걸 알아봐야 해. 그는 여름에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사마라까지는 기선을 타고 볼가강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는 400베르스타 정도 걸어갔다. 목적지에 이르렀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농부들은 한 사람당 10제사치나씩 할당받아 자유롭게 살고 공동체도 이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돈이 있는 사람은 할당받은 땅 외에도 최상급 토지를 3루블씩 내고 원하는 만큼 사서 무기한 소유할 수 있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파홈은 모든 것을 확인한 후 가을 무렵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팔기 시작했다. 땅은 이윤을 붙여 팔고 농장도 가축도 다 판 뒤 공동체에서 탈퇴하고는 봄까지 기다렸다가 가족을 이끌고 새로운 곳으로 떠났다. 4.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곳에 도착한 파홈은 큰 마을의 공동체에 가입했다. 노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모든 서류를 얻어냈다. 공동체는 파홈을 받아들여 그에게 방목장 외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들판에서 5명을 위한 토지 50제사치나를 할당해 주었다. 파홈은 집을 짓고 가축을 마련했다. 그는 할당받은 땅만으로도 예전 마을에 있을 때보다 3배나 많은 땅을 갖게 됐다. 땅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다. 생활은 예전에 비해 10배로 좋아졌다. 처음에 집을 짓고 생활의 기반을 다지는 동안에는 파홈의 눈에 모든 게 좋아 보였다. 하지만 새 집에 익숙해지자 이 땅도 좁아 보였다. 첫 해에 파홈은 할당받은 땅에 밀을 심었고 농사는 풍작이었다. 그는 계속 밀을 심고 싶었지만 할당받은 땅이 적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있는 땅은 적당하지 않았다. 그 지방에서는 억새밭이나 휴경지에만 밀을 심는다. 한두 해 밀농사를 짓고 나면 다시 억새로 뒤덮일 때까지 땅을 방치한다.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땅이 충분하지 않다. 그 때문에 이곳에서도 다툼이 벌어진다. 좀 더 풍족한 사람들은 직접 밀농사를 짓고자 땅을 원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임대하려고 땅을 원한다. 파홈은 밀농사를 좀 더 크게 짓고 싶었다. 이듬해 그는 상인을 찾아가 한 해 동안 땅을 빌렸다. 밀을 더 많이 심었는데 풍작을 거두었다. 하지만 땅이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15베르스타 정도 곡물을 운반해야 했다. 그가 보기에 근방에서 농사와 장사를 겸하는 사람들은 농장을 꾸려 살아가며 점차 부유해지고 있다. 파홈은 생각한다. 땅을 무기한 소유로 사서 농장을 지을 수 있다면 훨씬 좋겠지. 그러면 모든 게 간편해질 텐데. 그리고 파홈은 어떻게 하면 땅을 무기한 소유로 살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파홈은 그렇게 3년을 살았다. 땅을 임대해서 밀을 심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밀농사는 풍작을 이루었고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파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마다 사람들 틈에서 땅을 빌리고 땅 때문에 지체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좋은 땅에 있는 곳이라면 농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전부 차지해버린다. 그래서 서둘러 빌리지 않으면 어디에도 씨를 뿌릴 수 없었다. 3년째 되는 해 그는 어느 상인과 비용을 반씩 부담해 농부들에게서 방목장을 빌렸다. 하지만 그들이 밭거리를 다 끝낸 참에 농부들이 소송을 걸어 일이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그는 생각한다. 이게 내 땅이라면 아무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곤란한 일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파홈은 땅을 무기한 계약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농부를 찾아냈다. 그는 500제사치나의 땅을 샀다가 파산해서 그 땅을 싸게 팔려고 했다. 파홈은 그와 값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듭 이야기한 끝에 1500루블에서 합의를 보고 대금의 절반은 나중에 지불하기로 했다. 협상이 거의 마무리될 즈음 어느 날 지나가던 상인이 말에게 여물을 먹이기 위해 파홈의 집에 들른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인은 멀리 바시키르에서 오는 길이라고 말한다. 상인은 그곳 바시키르 사람들에게서 5000제샤치나의 땅을 샀다고 말한다. 그런데 땅값은 고작 1000루블이었다. 파홈은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상인은 말했다. 그저 노인들에게 선물을 좀 안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말한다. 나는 100루브러치의 할라트와 양탄자를 선물했습니다. 차 상자도 주었고요.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술을 대접했지요. 그래서 1제샤치나당 20코페이카씩 주고 땅을 얻었답니다. 그가 부동산 등기 증서를 보여주었다. 그가 말한다. 작은 강을 따라 펼쳐진 땅이에요. 억새가 무성한 스텝이죠. 파홈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저것 자세히 캐묻기 시작했다. 그곳의 땅은 상인이 말한다. 한 해 동안 걸어도 다 둘러볼 수 없을 정도랍니다. 전부 바시키르에 속한 땅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양처럼 아둔해요. 거의 공짜로 땅을 얻을 수 있어요. 파홈은 생각한다. 무엇하러 내가 500제사치나를 사는데 내 돈 1000루블을 지불하고 빚까지 떠안아야 하지? 그곳에 가면 1000루블로 얼마든지 땅을 손에 넣을 수 있는데. 5. 파홈은 어떻게 가는지 자세히 묻고는 상인을 배웅하자마자 자신도 떠날 채비를 했다. 집은 아내에게 맡기고 일꾼 한 명과 함께 채비를 마친 후 길을 떠났다. 그들은 시내에 들러 상인이 말한 것들, 즉 차 한 상자와 선물과 술을 전부 샀다. 그들은 이동하고 또 이동해 500베르스타쯤 갔다. 1회째 되는 날 바시키르의 유목지역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모든 사람이 작은 강 유역의 스텝에서 펠트천으로 지은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지도 곡물을 먹지도 않는다. 스텝에서는 가축과 말이 떼지어 다닌다. 천막 뒤에는 망아지들이 매여 있고 사람들이 하루에 2번 암말들을 망아지에게로 몰고 간다. 그리고 암말의 젖을 짜서 그것으로 쿠미스를 만든다. 여자들은 쿠미스를 휘저어 치즈도 만든다.
하지만 남자들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쿠미스와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갈대피리를 부는 것뿐이다. 다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명랑하며 여름 내내 떠들썩하게 즐긴다. 사람들은 몹시 무지한 데다 러시아어도 모르지만 친절하다. 바시키르인들은 파홈을 보자마자 천막에서 우르르 나와 손님을 에워쌌다. 통역이 눈에 띄었다. 파홈은 땅 때문에 왔다고 그에게 말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기뻐하며 파홈을 붙잡고 좋은 천막 안으로 데려가 양탄자 위에 앉히고는 그의 엉덩이 밑에 깃털방석을 깔아주고 둥글게 앉아 차와 쿠미스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양을 잡아 양고기를 내놓기도 했다. 파홈은 타란타스에서 선물을 꺼내 바시키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파홈은 바시키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차도 나누어 주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떠들썩하게 계속 이야기하더니 통역에게 자기네 말을 전하라고 시켰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라고 한다. 통역이 말한다. 이들은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손님에게 모든 즐거움을 제공하고 선물에 대해 보답하는 관습이 있다고 전하란다. 너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니 너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것을 말해보라. 나는 무엇보다 당신들의 땅이 마음에 듭니다. 파홈이 말한다. 우리 고장은 땅이 협소하고 토양도 연속 경작 탓에 척박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땅은 넓고 비옥해요. 나는 이런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이 파홈의 말을 전달했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었다. 파홈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즐겁게 무언가를 외치며 웃는 것을 본다. 그러고 나자 그들이 조용히 입을 다물고 파홈을 쳐다본다. 통역이 말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한다. 그가 말한다. 너의 호의에 대해 네가 원하는 만큼 기꺼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한다. 그저 손으로 어떤 땅을 가리키기만 해라. 그러면 네 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또 이야기를 나누더니 무언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 그래서 파홈은 그들이 무엇에 대해 다투는지 물었다. 그러자 통역이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땅 문제에 대해 촌장에게 물어야 하며 촌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촌장이 없어도 된다고 말한다. 6. 바시키르 사람들이 다투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털 모자를 쓴 남자가 온다. 다들 입을 다물고 일어났다. 그리고 통역이 말한다. 이분이 바로 촌장이다. 파홈은 곧바로 가장 좋은 할라트와 차 오픈트를 꺼내 촌장에게 바쳤다. 촌장은 그것들을 받고 상석에 앉았다. 그러자 곧바로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에게 무언가 말하기 시작했다. 촌장은 듣고 또 듣더니 사람들이 입을 다물도록 고개를 끄덕이고는 파홈에게 러시아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해. 그가 말한다. 마음에 드는 땅을 가져. 땅은 많아.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까? 파홈은 생각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해두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네 것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빼앗을지도 몰라. 친절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말한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땅이 많더군요. 하지만 나로서는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어떤 땅이 내 땅이 될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측량을 해서 내 몫을 확실히 정해두어야겠습니다. 생명도 죽음도 하느님의 뜻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인 당신들은 주는데 당신네 자식들이 빼앗을 수도 있지요. 당신 말이 맞아. 촌장이 말한다. 우리가 소유권을 확실히 해줄 수 있어. 파움이 말하기 시작했다. 마침 한 상인이 당신네 마을에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그에게도 땅을 선사하고 부동산 등기 증서도 만들어 주었다죠.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전부 해줄 수 있어. 그가 말한다. 우리 마을에 서기도 있으니 시내에 함께 나가서 도장을 찍기로 하지. 그런데 땅값이 얼마나 될까요? 파움이 묻는다. 우리 고장의 땅값은 똑같아. 하루에 1,000루블이지. 파움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건 어떤 도량형입니까? 하루치라뇨? 그것은 몇 제사치나가 될까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계산할 능력이 없어. 그가 말한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팔아.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다닌 만큼이 당신 땅이야. 하루치의 값은 1,000루블이고. 파움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 그가 말한다. 땅의 면적이 상당할 텐데요. 촌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전부 당신 거야. 그가 말한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하루 안에 당신이 출발한 장소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의 돈은 없어져. 그럼 내가 지나간 곳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고른 장소에 가서 계속 서 있을 거야. 당신은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오면 돼. 글귀를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표시를 해. 방향을 틀 때마다 구덩이를 파서 잔디를 넣어둬. 나중에 우리가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쟁기를 끌고 지나갈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큰 원을 그려도 좋아.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는 출발한 장소로 돌아와. 당신이 지나온 땅은 전부 당신 것이야. 파움은 기뻤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쿠미스를 좀 더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차도 더 마셨다. 그러는 동안 밤이 찾아왔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파움이 잠을 잘 수 있게 깃털 침구를 깔아주고 흩어졌다. 그들은 다음날 동틀 무렵에 모여 해가 뜨기 전에 지정된 장소로 출발하기로 했다. 7. 파움은 깃털 담요 위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계속 땅에 대해 생각한다. 드넓은 팔레스티나를 따내고 말 테다. 그는 생각한다. 하루면 50베르스타 정도는 걷지. 지금은 낮이 길 때야. 50베르스타면 땅이 얼마나 될까? 안 좋은 땅은 농부들에게 팔거나 빌려주고 좋은 땅은 내가 골라 거기에 정착해야지. 황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만들고 일꾼 2명을 고용해야겠어. 50제사치나 정도는 경작하고 나머지 땅에서는 가축을 방목하자. 파움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다. 동트기 직전에야 겨우 선잠에 들었다.
선잠에 들자마자 그는 꿈을 꾼다. 그 자신이 바로 이 천막에 누워있는 듯 보이고 밖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누가 웃나 알아보고 싶었는지 그가 일어나 천막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천막 앞에 바로 그 바시키르 촌장이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가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웃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의 눈에 그 사람이 바시키르 촌장이 아니라 얼마 전 그의 집에 들러 땅에 대해 이야기해준 상인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가 상인에게 여기 온 지 오래됐어? 라고 묻자 그 사람은 이내 상인이 아닌 예전에 아랫지방에서 올라와 그의 집에 들른 적 있는 바로 그 농부로 변했다. 그리고 파옴이 보기에 그 사람은 농부가 아닌 것 같다. 뿔과 발굽이 달린 악마가 앉아서 웃고 있고 그 앞에 로바시카와 바지를 입은 남자가 맨발로 누워있다. 그리고 파옴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한층 더 유심히 쳐다본 듯하다. 그리고 남자가 죽은 상태이며 다름 아닌 그 자신임을 본다. 파옴은 몸소리치며 눈을 떴다. 잠에서 깼다. 꿈에 뭔들 안 보일까? 그는 생각한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열린 문이 보인다. 날이 부옇게 밝기 시작한다. 사람들을 깨워야 해. 그는 생각한다. 출발할 때가 됐어. 파옹은 일어나 타란타스에서 자는 일꾼을 깨워 말을 마차에 매라고 이르고는 바시키르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가 말한다. 스텝으로 가서 측량해야죠. 바시키르 사람들이 일어나 전부 모였고 촌장도 왔다. 바시키르 사람들은 다시 쿠미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파옴에게 차를 대접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기다리려 하지 않았다. 갈 거면 갑시다. 그가 말한다. 시간이 됐어요. 8. 바시케르 사람들은 채비를 마친 후 말에 오르거나 타란타스를 타고 길을 떠났다. 파옴은 일꾼과 함께 자신의 타란타스를 타고 출발했으며 글께도 가져갔다. 스텝에 도착했다. 하늘이 아침 노을로 붉게 물들었다. 바시키르어로 시안이라 불리는 작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타란타스와 말에서 내려 무리를 지어 모였다. 촌장이 파옴에게 다가와 한 손으로 가리켰다. 자, 그가 말한다. 당신의 눈길이 닿는 곳들이 전부 우리 땅이야.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 파옴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땅은 온통 억새로 뒤덮여 있고 손바닥처럼 평평하며 양귀비씨처럼 검다. 분지에는 다양한 풀들이 가슴까지 자라있다. 촌장은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바닥에 놓았다. 이게 표지가 될 거야. 그가 말한다. 여기에서 출발해 여기로 돌아와. 당신이 돌고 온 모든 곳이 당신의 땅이 될 거야. 파옴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놓고는 카프탄을 벗고 반 외투 차림이 되었다. 배 아래쪽에 넓은 가죽띠를 다시 더 단단히 조이고 빵이 든 주머니를 품속에 넣고 작은 물통의 끈을 가죽띠에 묶고 부추의 목 부분을 조여매고 일꾼에게서 글귀를 받아 챙기고 출발할 채비를 했다. 그는 어느 쪽으로 갈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어디든 다 좋았다. 어디나 다 똑같아. 해가 뜨는 방향으로 가자.
그는 해가 있는 쪽을 향하고 서서 몸을 움직여 굳은 근육을 풀며 땅끝에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다. 그는 생각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서늘할 때 걷는 게 더 편해. 땅끝에서 해가 떠오르자마자 파움은 글개를 어깨에 둘러매고 스텝으로 출발했다. 파움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걸었다. 일베르스타쯤 갔을 때 그는 걸음을 멈추고 구덩이를 파서 잔디 조각들을 눈에 더 잘 띄게 여러 겹 겹쳐놓았다. 계속 나아갔다.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자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좀 더 걸은 후 또 구멍을 팠다. 파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안이 햇빛을 받아 잘 보인다. 사람들이 서 있고 타란타스의 쇠바퀴들이 반짝인다. 파움은 오베르스타쯤 걸어왔을 거라고 짐작했다. 몸이 따뜻해지자 그는 반 외투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는 계속 나아갔다. 오베르스타쯤 더 갔다. 날이 따뜻해졌다. 해를 쳐다보았다. 어느새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다. 이제 한 구간이 지났군. 파움은 생각한다. 하루에 4구간이 있으니 방향을 틀기에는 아직 일러. 부츠나 벗자. 그는 앉아서 부츠를 벗어 허리띠 안쪽에 쑤셔 넣은 후 계속 나아갔다. 걷기가 편해졌다. 그는 생각한다. 오베르스타쯤 더 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자. 땅이 너무 좋아서 버리기 아깝네. 멀리 갈수록 땅이 더 좋은걸. 그는 똑바로 더 갔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안이 흐릿하게 보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개미처럼 검게 보이고 무언가가 희미하게 빛났다. 파움은 생각한다. 이쪽은 충분히 손에 넣었어. 방향을 꺾어야 해. 게다가 땀을 많이 흘렸더니 목이 마르군. 그는 걸음을 멈추고 구덩이를 더 크게 파서 잔디를 넣은 후 허리띠에서 물통을 풀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왼쪽으로 방향을 획 틀었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풀이 높이 자라 있었고 날이 더워졌다. 파움은 지치기 시작했다. 그는 해를 쳐다보았다. 정오였다. 그는 생각한다. 쉬어야겠군. 파움은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앉았다. 빵을 먹고 물을 마셨지만 눕지는 않았다. 누우면 잠이 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앉아 있다가 계속 나아갔다. 처음에는 걷는 게 수월했다. 음식 덕분에 힘이 났다. 하지만 날씨가 몹시 더워진 데다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계속 걸음을 옮기며 생각한다. 1시간을 버티면 평생 살아갈 수 있어. 그는 이쪽 방향으로도 많이 걸어 이제 왼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습한 분지가 눈에 들어왔다. 버리기에 아까웠다. 그는 생각한다. 이곳에서는 아마가 잘 자라겠어. 그는 다시 똑바로 나아갔다. 분지를 확보한 후 분지 너머에 구덩이를 파고 2번째로 방향을 틀었다. 파움은 시안을 돌아보았다. 열기 때문에 안개가 끼었다. 대기 중에서 무언가가 떨리고 짙은 안개 사이로 시안에 있는 사람들이 겨우 보인다. 그들이 있는 곳까지 15베르스타쯤 될 것이다. 이런, 파움은 생각한다. 2 변을 길게 잡았군. 이쪽 변은 좀 더 짧게 잡아야겠어. 그는 3번째 변을 나아가며 걸음을 서둘렀다. 해를 보았다.
어느새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 번째 변을 따라서는 고작 2베르스타 걸었을 뿐이다. 그리고 목적지까지는 아직 15베르스타 정도 남았다. 안 돼. 그는 생각한다. 땅이 비뚤어지더라도 이제 서둘러 곧바로 가야겠어. 파움은 재빨리 구덩이를 파고 시안을 향해 똑바로 방향을 바꾸었다. 9. 파움은 시안을 향해 똑바로 걷는다. 하지만 이제는 걷기가 힘들었다. 그는 땀을 많이 흘려 탈진한 상태였으며 부츠를 신지 않은 두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온통 멍들어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해가 질 때까지 도착할 수 없을 것이다. 해는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기울고 또 기운다. 아, 그는 생각한다. 실수한 게 아닐까? 너무 욕심을 부렸나?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떡하지? 그는 먼저 시안을 쳐다보고 해를 쳐다본다. 목적지까지는 멀고 해는 이미 지평선 가까이에 있다. 파움은 그대로 걷는다. 힘들지만 계속 걸음을 재촉하고 또 재촉한다. 걷고 걷지만 여전히 아직 멀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반외투와 부츠와 물통을 버리고 모자도 내던졌다. 그저 글게만 쥐고 그것에 의지해 간다. 아, 그는 생각한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모든 걸 망쳤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그러자 공포로 인해 한층 더 숨이 막힌다. 파움은 달리고 로바시카와 바지는 땀에 젖어 몸에 들러붙고 입안은 바싹 마른다. 가슴은 대장간 풀무처럼 부풀고 심장은 망치를 두드리는 것처럼 쿵쿵 고동치고 두 발은 자기 발이 아닌 것처럼 비틀거린다. 파움은 무서워졌다. 그는 생각한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다 죽는 것 아냐? 죽을까봐 두렵지만 걸음을 멈출 수도 없다. 그는 생각한다. 그렇게나 달렸는데 이제 와서 멈추면 바보라는 소리나 듣겠지. 달리고 또 달렸다. 목적지가 가까워지면서 바시키르 사람들이 그를 향해 날카로운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외침에 그의 심장이 한층 더 세차게 타오른다. 파움은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끌어내어 달리지만 해는 이미 지평선에 가까워지며 안개 속에 잠긴다. 해는 커지고 피처럼 붉어졌다. 바야흐로 해가 지기 시작한다. 해는 낮게 기울었고 목적지까지는 이제 그다지 멀지 않다. 시안에 있는 사람들이 파움을 향해 두 팔을 흔들고 재촉하는 모습이 그에게도 보인다. 땅바닥에 놓인 여우털 모자가 보이고 그 위에 돈도 보인다. 땅바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잡고 있는 촌장도 보인다. 그러자 파움의 뇌리에 꿈이 떠올랐다. 땅은 많아. 그는 생각한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그 땅에 살도록 이끄실까? 아, 내가 나 자신을 파멸시켰어.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파움은 해를 쳐다보았다. 해는 땅에 다다랐다. 한쪽 끝은 이미 젖고 다른 끝은 지평선 쪽으로 굽은 활 모양을 또렷이 드러냈다. 파움은 마지막 힘을 끌어내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두 다리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속도로 겨우 따라가고 있다. 파움이 시안에 도착하자 주위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해는 이미 졌다. 파움은 탄식했다. 그는 생각한다.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 그는 걸음을 멈추려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계속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가 아래쪽에 있는 자신에게는 해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시안에서 보면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파움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시안 위로 뛰어 올라갔다. 시안 위는 아직 환했다. 파움은 뛰어 올라가 모자를 보았다. 모자 앞에 촌장에 앉아 두 손으로 배를 잡고 껄껄거린다. 파움은 꿈을 기억해내고는 한탄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두 손이 모자에 닿았다. 아, 잘했어. 촌장이 외쳤다. 많은 땅을 손에 넣었군. 파움의 일꾼이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피가 흐르고 그는 죽은 채 쓰러져 있다. 바시키르 사람들이 혀를 차며 동정했다. 일꾼은 글귀를 집어들어 파움의 무덤을 파고 그를 묻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3 아르신이 그가 손에 넣은 땅의 면적이었다.